영어가 늘었나요? 와, 부럽다.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 좀 많이 늙었구나. 메리트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가? 네, 별로예요. 밴쿠버는 낭만이다. 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찍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저는 이제 한국으로 잘 돌아왔고요. 제가 지금 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돌아오기 전에는 한국 가면 되게 신기할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밴쿠버의 이런 시간들이 상상 속의 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와서 그런 할 것들을 하고 나니까 한 달이 후딱 지나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올 1년을 보내고 나서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워홀의 목표, 그때 제가 한 달 차 느낀 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목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영어, 경험, 그리고 여행 여러 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여러 마리 토끼를 1년 안에 잡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첫 번째 영어가 늘었나요? 예 아니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입니다. 예, 늘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처음에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진짜 일단은 영어를 진짜 베이스가 없었고 그냥 진짜 왕초보로 갔었기 때문에 제 초반 영상 보시면은 My first friend. Fish and chips? Yes, Oh. fish and chips. This is more famous in the UK. UK? London. UK? UK. UK? UK? London. England. Yeah, I know. 저 리스닝 자체도 잘 안 됐고 UK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UK? 이럴 정도로 진짜 정말 그때도 영상 올리면서도 창피했고요. 지금 다시 보면서도 너무 창피한데 이 정도로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어요. 막 상상처럼 막 원어민처럼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술술 말이 나올 정도로 유창해지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뭔가 어느 정도 틀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얻은 정도.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감이 많이 늘은 거죠. 저도 제가 캐나다에 가게 되면 영어를 이렇게 막 셜라셜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기에는 1년은 조금 짧은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혼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주문을 할 수 있고 뭔가를 물어볼 수 있고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을 더 가게 되면 옛날에 갔던 것보다는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원래 한국에서 살 때 외국 문화에 대해서 미드,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었어서 이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영어를 굳이 들을 일도 볼 일도 막 목적이 크게 없다 보니까 영어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녀오고 나서는 친구도 생겼고 나중에 일을 할 때 나에게 이 영어가 좀 도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전에보다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뭔가 목적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어가 내 삶에 좀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인데요. 저는 해외살이도 처음이었고 혼자 살아본 것도 처음이었어서 우선은 자립심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내가 나 하나를 해외에서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좀 자립심이 좀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예전에는 해외에 산다고 하면 와 부럽다, 대박 멋있다 막 이런 생각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고 와보니까
이제 누가 해외에 산다. 대단하다.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해외살이라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세 번째 제 목표 중에 또 하나는 여행이었어요.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여행이지 않을까. 제가 시애틀, 포틀랜드, 밴프, 그리고 캐나다 동부, 몬트리올, 퀘벡, 토론토, 그리고 뉴욕 다녀왔고 LA, 라스베가스 이렇게 다녀왔어서 사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녀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여행에 대한 한은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저는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비자가 만료됐기 때문에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1년 안에 많은 것들을 다 잡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경험 부분으로 봐도 1년이 정말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많은 거를 시간 대비 얻어갈 수 있는데 이미 1년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1년을 연장을 했을 때 그 전에 1년의 만큼 새로운 거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도 그것도 아니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던 곳들은 다 갔고 그리고 영어를 목적으로 1년을 뭔가 더 연장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는데 뭔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을 받았으면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1년을 받았고 또 추가로 2년을 연장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영어는 한순간에 이렇게 확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다 보니까 꾸준히 해야 하는 걸 텐데 굳이 내가 1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면 한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게끔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해외살이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사실 자유롭기는 했어요. 나라 바이브도 되게 여유 있고 여유 있는 라이프 같기는 했는데 이 모든 거를 내가 혼자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버팀목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캐나다 도시 자체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어쨌든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깊은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좀 다쳤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좀 많이 느낀 거긴 한데 이렇게 병원을 쉽게 갈 수 없다 보니까 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불안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저는 한국에서 병원을 좀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가고 뭐 이렇게 크게 다치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막 병원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아프면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불안함도 사실은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가끔씩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가까이 지냈어서 몰랐었는데 이 영상통화 속에 엄마 아빠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라는 점점 그런 게 느껴져서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좀 많이 늙었구나 엄마 아빠가 늙었다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또 나이를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제가 가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혼자 가다 보니까 이런 좀 철학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성격상일 수도 있고요. 제 남은 이 삶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날까 어떤 시간으로 채워나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로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포기할 만큼 이제 해외에서 사는 거는 메리트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정착을 할 거면 그냥 한국에 와서 다른 것들을 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문화가 좀 강하게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이빙 관련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가 그런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모으려면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 자체가 한국보다는 좀 세고 팁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정말 돈을 목적으로 가셔서 한다면 모을 수는 있겠지만 캐나다는 옆에 미국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정말 많아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돈을 못 모아요. 여행 유혹이 그렇게 많이 주변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뭔가 그 여행의 유혹을 참으면서까지 돈을 모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돈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막 놀 것도 놀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은 사실 세이빙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토론토랑 밴쿠버랑 고민을 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토론토는 여행으로 잠깐 짧게 있어 본 게 다기는 해요. 토론토는 되게 도시적인 분위기였어요. 되게 시티 바이브였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이제 서울하고 비슷한 그런 도시 같은 느낌이었고 크게 색다르거나 좀 그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 워홀러로서 제 애정을 담아서 밴쿠버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면요. 저희 밴쿠버는 말이죠. 약간 적당히 발달된 시골? 그런 바이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다운타운에서 거주를 거의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 제가 느낀 밴쿠버의 장점은 날씨가 일단은 막 춥지 않고 엄청 습하고 덥고 막 이러지 않았던 거 그런 온도적인 장점이 좀 큰 것 같고요. 저는 추운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캐나다 중에서는 밴쿠버가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밴쿠버는 낭만이 참 가득한 곳이에요. 비치가 되게 가깝게 있다라는 그 점이 생활 자체가 좀 낭만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풍경 자체가 좀 되게 예쁘고 그 지역 자체가 좀 낭만이 가득한 곳인 것 같고 보통 밴쿠버를 선택하는 이유는 좀 자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뭔가 여유를 잘 즐기고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도 낭만이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일단 다운타운이 좀 작은 편입니다. 되게 저한테는 장점이었거든요. 걸어서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장점이었고 사실 제 밴쿠버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 친구들이 가깝게 살았고 그래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쉽게 만나고 그렇게 형성되는 추억들이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면 밴쿠버 생활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축제나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작아요. 사이즈가 좀 작고 이렇게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그런 행사들이 되게 자주 열리고 좀 지역 커뮤니티가 좀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캐나다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벤트가 열리면 뭐 버나비의 이벤트, 리치몬드에서의 이벤트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항상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일어나고 그래서 좀 더 축제들이 많고 이벤트들을 더 챙겨가면서 사는 그런 문화들 뭔가 나라 자체가 이런 낭만 있는 삶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밴쿠버의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렌트비가 너무너무 비싸다는 점, 그리고 렌트비가 비싼 거에 비해서 쉐어하우스를 꼭 해야 되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내는데 혼자 못 산다. 이런 게 좀, 네, 저는 쉐어하우스가 좀 힘들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 이게 잡 관련해서 그 시프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다들 투잡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겨울에 잡 구하기도 참 힘들고 성수기, 비수기가 너무 극명한 것들? 이런 게 좀 캐나다 워홀의 좀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캐나다 사람을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다운타운에서는 거의 인도인가 싶을 정도로 인도 사람이 정말 많아서 그것도 좀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밴쿠버가 유난히 좀 홈리스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를 위협을 가하고 치안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각적으로 너무 그런 걸 자주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좀 지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바라볼 때 그 좀 심리적으로 참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좀 거리의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찌린내라고 할까요? 진짜 그런 일부 거리들은 정말 심하게 정말 많이 나고, 그래서 너무 그런 피폐해진 사람들을 계속 보는 게 참 그것도 참 네, 별로예요. 그 다운타운이 특히 사이렌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시끄럽게 울리거든요. 밤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참 잘 못 자는 분들 되게 많으실걸요, 아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의 길이가 정말 차이가 나서 그거 적응하는 게 전 더 힘들었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근데 이거는 뭐 밴쿠버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유난히 좀 한식을 좀 피하려고 했어요. 굳이 사 먹는 거는 굳이 해외까지 와서 사는데 한식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먹기가 싫었던 그런 고집이 좀 제가 있었어서 한식당은 웬만하면 안 가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좀 갈 데도 없고 사실 맛있지 않았어요. 저는 맛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간식도 진짜 과자도 감자칩밖에 없어요. 감자칩 그리고 뭐 디저트 카페도 뭐 있겠죠. 분명히 좋은데 맛있는 데 있겠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쉽게 뭔가 다양하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점들도 있었고 맛이 좀 이렇게 다양함이 좀 떨어지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입이 이제 맛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양으로 자꾸 채워가지고 밥 양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단점도 있었고 음식 관련해서는 좀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게 한국 분들을 보시면 다들 이제 엽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엽떡병에 한 번씩 걸리거든요. 그런 자극적임이 좀 땡길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이렇게 엽떡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리워합니까? 내 생에 이렇게 없어서 못 느끼는 그런 소중함 그런 게 좀 해외 생활의 경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토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 여행을 가가지고 신전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었는데요. 아무튼 밴쿠버가 그런 게 많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더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 점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장단점이 되게 크게 있긴 하지만 저는 캐나다 중에서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밴쿠버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참 낭만을 많이 배워온 것 같고 낭만입니다. 그냥 밴쿠버는 낭만이다. 낭만과 여유를 좀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밴쿠버를 추천해 드립니다. 비치를 가기도 하고 공원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더 해외 생활의 특별함이지 않을까? 한국 생활과 좀 다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서 네, 밴쿠버 아주
추천드리고요. 저는 밴쿠버만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밴쿠버 어울러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 대한 느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았냐? 라고 물어보면 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1년의 기억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 좋았다는 기억, 좋은 기억밖에 없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워홀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막 너무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지만 분명히 힘든 기억도 많았고요. 어려움도 많았고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거 경험이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일 텐데 부정적인 마음을 좀 갖고 가면은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조금 그런 부정적인 영상 많이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마음 많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